당신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한 문장은 마치 칼날처럼 마음을 파고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라고 명령합니다. 행복하면 사진으로 올리고 성공하면 숫자로 증명하며 사랑하면 공개해야만 인정받는 시대. 이제는 조용히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건희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자는 사랑받지만 감추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는 70년간 기업의 중심에서 세상을 지켜봤습니다. 요란하게 떠드는 자들은 금세 사라졌고 조용히 움직이는 자들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드러낸 것은 공격받고 감춘 것은 지켜진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모든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따라 회사를 배우던 시절 열정이 넘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가진 것을 보고 다가오지만 네가 숨긴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중요한 협상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미국의 거대 기업, 그들은 삼성이 가진 기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그는 그들의 질문에 당당히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춰라. 네가 가진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마라. 그는 그날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는 말했고 그는 들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모든 걸 내보였다면 상대는 삼성의 약점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감추는 싸움이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원칙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SNS는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투명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출의 피로라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좋아요 숫자에 매달리는 불안,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희의 철학은 그런 시대에 더 절실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드러낸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이는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감정의 통제, 정보의 통제, 관계의 통제. 그 통제가 곧 리더의 품격이며 인간의 깊이입니다. 요란한 사람은 빠르게 빛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조용한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한때 조용한 혁명이라 불린 삼성의 변화처럼 진짜 강자는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건희는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라 강요할 때 나는 감추는 용기를 택했다. 그 선택이 그를 지켰고 회사를 지켰고 결국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감출 수 있는가? 감춘다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내보이는 시대, 오히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집중합니다. 그 침묵 속에 품은 무게감이 바로 진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가 평생 지켜온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감추고 돈을 감추고 사람을 감추고 마음을 감춰라. 이 4가지를 숨길 줄 아는 자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흘러나온 실전의 철학, 생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했다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직원이 요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묻자 그는 조금 피곤하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후 회사 전체에 부회장이 병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안의 불씨가 되어 조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몸 상태를 말하지 않겠다. 그 이후로
그는 아무리 아파도 평소처럼 출근했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도자의 약함은 타인의 불안을 낳는다. 건강을 감춘다는 것은 아픔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단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운동하되 말하지 말고, 쉬되 티내지 말고, 몸을 관리하되 그 노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감춘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투자에 성공해 친구에게 솔직히 자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거절하자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드러내는 순간 인간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그 이후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시계 대신 단순한 시계를 차고 고급 차 대신 평범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엔 화려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드러낸 분은 빼앗기고 감춘 분은 불어난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진 자를 질투하고 없는 자를 연민한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부자는 조용합니다. 가진 것을 감추고 쓸 때는 확실히 쓰되 누구에게도 그 내역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백억을 기부했지만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진짜 베품은 드러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을 감추는 법.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이다. 처음 삼성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 임원이 제 친구가 유능합니다 라며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를 믿고 중요한 자리에 앉혔지만 석 달 후 그 사람은 회사 기밀을 팔았습니다. 그날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이 너무 쉽게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이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가 자신의 오른팔인지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굴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순간 그 사람이 공격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감춘다는 진짜 뜻입니다. 관계를 숨긴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세상 앞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그 사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감추는 법.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안다. 화가 나면 침착하고 슬플 때는 담담하고 기뻐도 절제하는 것. 그것이 리더의 품격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다음 날 아침엔 아무 일 없다는 듯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줄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때 임원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침착하시니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희가 보여준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였습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건강, 돈, 사람, 마음.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였고 그의 절제는 냉정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보여주는 용기보다 감추는 용기. 세상이 드러내라 할 때 감추는 자만이 진짜 강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춘다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무언가 숨기면 비겁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희가 말한 감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감춘다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통치력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국으로 마음을 수도처럼 다스렸습니다. 감정이 왕좌에 앉지 못하도록 말이 함부로 국경을 넘지 않도록 그는 자신을 치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 사람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감춤이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 통제의 실전 매뉴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SNS에 하루 3번 밥, 감정, 생각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은 모두 타인에게 익히고 판단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노출의 함정, self-disclosure trap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일상을 지나치게 공개하면 타인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여준 정보로 인해 오히려 약해집니다. 보여주는 사람은 소비되고 감추는 사람은 기억됩니다. 이건희의 말은 바로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은 드러내는 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감추는 자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짚은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모호한 미소 속에 의도를 감춘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늦춥니다. 이것이 감춤의 힘입니다. 그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무게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이 원칙은 단지 리더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가령 직장에서의 대화 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들은 일시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말이 많을수록 그의 신뢰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말이 적고 표정이 일정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바로 그때 권위가 생깁니다. 감추는 자는 신비를 만들고 신비는 힘이 된다. 이건희는 감정 조절을 위해 실제로 매일 감정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는 일기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 두려움, 슬픔, 기쁨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밖으로 내보내면 흩어지고 안으로 적으면 다스려진다. 이는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매일 거울 앞에 서서 10초간 호흡하고 눈빛을 가다듬으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되뇌던 그의 습관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통제, 루틴 셀프 레귤레이션 리추얼과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련된 병사처럼 훈련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는 철저히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속임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질서를 세우는 것,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내면의 방패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얕보는 이유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쳐 보이는 이유는 당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해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희가 평생 강조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말을 아끼고 표정을 절제하고 중심을 숨겨라.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감춘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먹히지 않기 위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내면의 통치입니다. 이건희는 생애 후반에 이르러 말했습니다. 리더의 무게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질로 결정된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강력했던 무기는 자본도 기술도 아닌 침묵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말이 많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발표했고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사람들은 그의 진짜 의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아닌 소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이겠다. 그 결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날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중대한 회의 자리. 모두가 회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조직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방향으로 간다. 그 한마디에 모든 임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결정 소노모노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말은 무거워진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전략이자 리더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익히지 않음이 그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성의 권위 authority of ambiguity라 부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에게 경외감을 느낍니다. 리더의 모든 생각이 드러나는 순간 조직은 그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때 조직은 그를 신화로 만듭니다. 이건희는 바로 그런 익히지 않는 리더였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CEO들은 SNS에서 전략을 공개하고 정치인은 생방송으로 일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속도감 속에서 존경은 점점 사라집니다. 노출은 친근함을 주지만 결코 권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간격 디스턴스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신비로움이 당신의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이건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여주는 자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나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냉철한 해석이었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공격받고 숨기는 순간 지켜진다. 그는 이 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감추는 것은 리더만의 철칙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험하려 할 때 침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미소로 답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줄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드러내는 자는 한때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추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의 인생은 그 문장의 증거였습니다. 삼성은 그가 감춘 원칙 위에서 자라났고 그 침묵의 힘이 한 세기를 넘어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건희의 마지막 말은 단순했습니다. 보여주라 강요하는 세상에서 감추는 용기를 가져라. 그는 그 말로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감추며 자신을 다스릴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감추는 자는 언젠가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의 침묵이 전설이 되었듯 당신의 절제가 언젠가 존경이 될 것입니다.